2026년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오후 8시 정각 경복궁 근정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7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근정문, 흥례문, 광화문, 월대. 조선 왕조 600년 동안 왕만이 걸었다는 그 길을 따라 방탄소년단 7멤버가 광화문 광장으로 나온 순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 국가에 동시 생중계됐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단일 가수 공연을 전 세계 생중계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공식 좌석 22,000석, 경찰 추산 최대 4만 명 이상, 지하철 3개역 무정차, 세종대로 차량 전면 통제, 버스 수십 개 노선 우회. 경찰은 말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이후 최대 규모라고. 그런데 그날 광화문에서는 중대 사고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기록하러 온 한 프랑스 출신 감독이 있었습니다. 20년간 전 세계 군중 현장을 취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도착한 날 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 확신은 왜 틀렸을까요? 저는 알렉상드르 르노입니다. 프랑스 파리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인도 쿰브 멜라, 이라크 카르발라 순례 행렬, 브라질 리우 카니발.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중 현장들을 카메라에 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서울 광화문에 투입됐습니다.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 현장을 넷플릭스 글로벌 제작팀으로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좌석 22,000석, 경찰 추산 최대 26만 명, 지하철 무정차, 도로 통제, 버스 우회. 이 모든 변수가 한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저는 수십 년 경험에서 나온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일정 숫자를 넘으면 어떤 시스템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관찰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라크의 한 종교 집회에서 수십만 명이 좁은 다리 위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 사람이 쓰러지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뛰었는데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파는 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광화문 방향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 저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몰린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내일이 되면 달라진다. 저는 카메라를 충전기에 꽂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차피 할 일은 기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예상 밖의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20년간 저를 붙들고 있던 확신을 뿌리째 흔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균열은 공연 현장이 아닌 오전의 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 9시. 현지 코디네이터 지수와 함께 광화문 일대를 먼저 답사했습니다. 공연은 아직 11시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천 명이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저는 고가 보도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막히지 않는다. 저는 현장 경험으로 군중 밀도를 눈으로 측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1제곱미터당 4명이면 어깨가 닿기 시작합니다. 6명이 넘으면 발이 안 떼집니다. 그 이상이면 개인의 통제력이 사라집니다. 지금 광화문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3개, 4개 방향으로 인파가 고르게 나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처럼 흘렀습니다. 저는 보도에서 내려와 직접 걸어봤습니다. 앞뒤 좌우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닿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갑자기 누가 방향을 바꿔서 부딪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선을 그어주지 않았는데 그 선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말했습니다.
여긴 통제하는 게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군중 관리라는 건 결국 사람들을 막고 특정 방향으로 밀어넣는 것 아닌가요? 막는 것과 흐르게 하는 것이 다른 일인가요?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혼잡도 지도였습니다. 광화문역, 경복궁역, 시청역. 주변 역들이 색깔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은 여유,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위험. 매분 단위로 갱신됐습니다.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각 역마다 배치된 안전 인력이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출구 개방 속도를 조절해요. 빨간색이 되면 출입을 잠깐 늦추고 파란색이 되면 다시 열고.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광화문역이 노란색과 빨간색 경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 출구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속도는 균일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고 일정한 흐름으로 계속.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당일의 즉흥으로 만든 게 아니다. 그리고 지수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이번 공연 일주일 전부터 시민들한테 동선 안내 지도를 배포했거든요. 카카오맵이랑 연동해서 실시간 혼잡 구역도 표시됐고요. 일주일 전부터 저는 과거의 취재 현장들을 떠올렸습니다. 당일에도 안내 자료 하나 없었던 현장들. 입장권을 손에 쥔 사람들조차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둥대던 장면들. 그 허둥댐이 쌓이고 쌓여 결국 충돌이 됐던 그 순간들. 한국은 일주일 전부터 사람들에게 지도를 줬습니다. 어디가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사전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왔습니다. 길을 찾으려 멈추지 않았습니다. 헷갈려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미 아는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사람이 더 많아지면 달라집니다. 그것은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경험치기였으니까요.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오후 3시. 공연까지 5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광화문 일대는 이미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일찍부터 자리를 잡은 팬들, 주변 구경 나온 시민들,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외국인 관람객들. 여러 층위의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 일대로 계속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제가 과거에 취재했던 현장들과 규모만 놓고 보면 충분히 맞먹었습니다. 하지만 소음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저는 군중 현장에서 경계해야 할 소음 3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비명 섞인 아우성, 경찰 무전기 소리, 앰뷸런스 사이렌. 이 3가지가 동시에 들리면 그 현장은 이미 통제 불능 직전입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들리는 건 달랐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내방송이었습니다. 저는 경복궁 동쪽 담장을 따라 걸으면서 경찰을 봤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막거나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짧게 한두 마디.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강제성이 없는데, 울타리도 없는데, 경찰관 한 명이 손가락 하나 들었더니 수십 명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들을 살폈습니다. 여러 곳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동시에 모두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단계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입구가 혼잡해지면 다른 입구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분산됐습니다. 특정 구역에 인원이 몰리는 현상이 억제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것을 설계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이 전체를 처음부터 설계했다는 확신. 그리고 그 설계에는 당일의 즉흥 대응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준비가 담겨 있다는 감각. 그리고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분들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니에요.
교육 이수한 일반 시민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저는 뷰파인더를 통해 그 자원봉사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를 진심으로 즐기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천천히 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스템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 시스템은 사람이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웃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주변은 어깨가 닿을 만큼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순한 환영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혼잡한 구역이 어디인지, 어느 출입구가 원활한지, 인근 화장실 대기 시간은 얼마인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가 4개 언어로 반복됐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대형 행사에서 이런 다국어 실시간 혼잡 안내를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그것을 당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서 진동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한국어로 시작됐다가 영어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광화문역 4번 출구 인근 혼잡구역입니다. 우회 경로는 교보빌딩 방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치 기준 최단 우회 경로를 지도 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 기준. 이 메시지는 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인지 영어로 병기까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알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방향으로 쏠리는 인파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외국인인지 아닌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 한쪽에 외국인 안내부스가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표지판이 선명했습니다. 담당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각 사람에게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커플이 지도를 받아들고 웃으면서 돌아섰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 온 것 같아 보이는 두 사람. 그런데 표정에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여긴 외국인도 같은 시민이니까요. 저는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같은 시민. 프랑스 사람인 제가, 이 나라 말 한마디 못하는 제가 수십만 명의 군중 속에서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저는 뷰파인더를 들고 그 외국인 커플의 얼굴을 담으면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기대하고 여기 왔지? 혼란을 기록하러 왔습니까? 사고를 예상했습니까? 그 질문이 가슴 한구석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오후 7시. 서울 하늘이 빠르게 어두워지면서 광화문 광장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됐습니다. 저는 무대 맞은편 촬영 포인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조 카메라맨 2명은 각각 다른 방향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광화문 뒤로 경복궁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온 궁궐의 지붕선이 어스름 속에서 천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 위로 서울 도심의 빌딩 불빛이 하늘을 채웠습니다. 조선 왕조의 기와 지붕과 21세기 마천루의 빛이 한 화면 안에 공존했습니다. 그때 방탄소년단이 등장했습니다. 경복궁 근정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흙내문을 지났습니다. 광화문 문루 아래를 통과했습니다. 월대 위로 나왔습니다. 수백 년 전 왕만이 걸었다는 그 길. 7명이 그 길을 걸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는 순간 수만 명의 보라색 응원봉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그 물결이 광장 전체를 뒤덮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낮고 묵직한 베이스가 광화문 광장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동시에 그것을 받아 함께 불렀습니다. 합창이 됐고 그 합창이 경복궁 600년 된 돌담에 부딪혀 반향되면서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소리를 기록해왔지만 이 소리는 카테고리가 없었습니다. 왕의 길을 걸어 나온 현대의 예술가들. 600년 돌담이 울림판이 된 무대. 수만 명의 목소리가 파도가 되어 도시 전체를 채우는 장면. 저는 카메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20년 경력에서 현장에서 스스로 카메라를 내린 건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무대였습니다. 역사와 현재가 동시에 살아 숨쉬는 무대. 그리고 그 위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움직이는 수만 명의 사람들. 저는 그냥 서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하이브는 나중에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서 있는 관람과 성숙한 시민의식,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이번 공연을 더욱 빛나게 했다고. 저는 그 말을 나중에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광화문 광장에서 제가 느낀 것은 그 어떤 공식 성명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왔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지고 광장에 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의 근육이 저도 모르게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이것이 제 경험이 말하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 흥분 상태의 수만 명이 동시에 귀가 욕구로 전환되는 이 찰나. 빠르게 나가고 싶어집니다. 그 욕구가 충돌하면 사고가 납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제 촬영할 것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사람들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뛰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향으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들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미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달랐습니다. 쓰레기였습니다. 자신들이 공연 내내 앉아있던 자리에 쓰레기를 스스로 챙겨서 출구 쪽 분리수거함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인도의 대규모 집회 현장들. 수백만 명이 흩어진 자리에 쌓여있던 것들. 청소 인력이 며칠에 걸쳐 치워야 했던 불량. 브라질에서도, 중동에서도. 그런데 서울에서는 사람들 스스로가 들고 갔습니다. 강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이것이 통제였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이 있거나 감시 장치가 있거나. 하지만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통제가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하이브 소속사 측도 이것을 봤습니다. 이들은 공연 다음 날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K-팝이 오늘날 전 세계와 호흡하는 문화로 성장한 것은 아티스트와 팬은 물론 한국 사회가 함께 쌓아온 문화적 기반과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지지 덕분이라고. 저는 그것을 그저 형식적인 감사 인사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 분리수거함 앞에서 오래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극적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편집본에 넣어야 할지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제가 찍은 것 중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것,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것, 공연이 훌륭했다는 것, 그런 것들은 다른 나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나온 뒤 저는 숙소로 돌아오면서 이날 공개된 데이터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공연 당일 투입된 경찰 인력 총 7,600명, 자원봉사자 수백 명,
의료 대응 인력과 구급차 사전 배치, 지하철 임시 열차 24회 증회 운행, 버스 수십 개 노선 우회, 그리고 행사 종료 후 막차 시간까지 특별 운행. 이것들은 당일에 갑자기 동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서울시, 경찰청, 지하철 공사 소방청이 함께 협의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경찰 공식 발표 기준으로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 건수는 0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4만 명 이상이 좁은 광장에 집결하고 주변 수십만 명이 도심을 이동하고 지하철과 버스가 통제된 상황에서 중대 사고 0건. 저는 전 세계 군중 관련 통계를 오래 다뤄왔습니다. 이 규모에서 이 결과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이전에도 비슷한 기록들을 쌓아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때 20만 명 이상이 서울 도심을 채웠고 그때도 대형 사고는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다면 한 번으로 끝났겠죠.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숙소방에서 이 숫자들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술이나 예산으로만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다. 기술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반복해서 만들어낸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붙들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카메라를 다시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텅 빈 광장을 촬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광장은 깨끗했습니다. 수만 명이 몇 시간을 앉아있던 자리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밤새 청소 인력이 들어온 것도 있었겠지만 전날 사람들이 스스로 챙겨간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텅 빈 광장을 오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화문 현판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꽉 차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간 것들로. 촬영 마지막 날 밤, 저는 혼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조 카메라맨도 지수도 없었습니다. 호텔방 책상 위에 카메라를 세워두고 스스로를 향해 렌즈를 맞췄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이런 식으로 개인 로그를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관찰하는 사람이었지 관찰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광화문 방향으로 희미한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저는 여기서 새로운 기준을 봤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붙들고 살았던 결론이 있습니다. 인파는 통제되지 않는다.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무너진다. 광화문은 그 결론이 조건부였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시스템도 없고 준비도 없고 문화도 없는 곳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진 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둘을 구별하지 못한 채 20년을 살아온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만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일주일 전 동선 지도를 배포한 준비, 실시간 혼잡도를 공유한 시스템, 4개 언어 안내 방송, 외국인 휴대폰에 현재 위치 기반 알림을 발송한 세심함, 웃으면서 봉사하는 시민들, 공연이 끝나고 자기 쓰레기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 이것들은 예산이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뛰어나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쌓아온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통계로도 보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2002년 월드컵 응원, 수백만 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 그리고 이번 광화문 공연까지. 이 나라는 대규모 군중이 모일 때마다 같은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대 사고 없음.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횟수가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창밖의 서울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경복궁 지붕이 빌딩 숲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600년의 역사와 오늘 밤의 불빛이 한 화면 안에 공존하는 도시. 이 나라는 과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경복궁 왕의 길을 걸어 나온 현대의 예술가들. 돌담이 울림판이 된 무대.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완성된 국가입니다. 경제 지표나 기술 순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완성돼 있는 나라.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의식이 완성돼 있는 나라. 그리고 그 의식이 시스템이 되고 문화가 되고 600년 된 광장 위의 질서가 되는 나라. 그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녹화를 멈추기 전에 저는 잠시 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꽉 차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간 것들로.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